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가상현실 4월 28일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텍스트 제스처 트레이닝으로 이에 관련해서 하나의 논문이 모션 클립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모티베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컨클루션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모션 제너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모션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자면 이 버추얼 아바타가 텍스트나 스피치를 통해서 이 레스폰스를 생성을 해서 할 때 이 레스폰스에 대해서 모션을 생성하는 작업이 되게 되고 이것을 해주기 위한 부분은 단순히 음성이나 텍스트로만 전달했을 때보다 이 제스처를 같이 모션들을 같이 전달을 하게 되면은 보다 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보다 풍부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이 모션에 대한 조인트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인탱글먼트한 인베딩 공간을 찾아서 이를 통해서 또 모션을 좀 더 조작을 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현재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실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저와 AI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유저로부터 텍스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텍스트들에 대해서 챗봇을 통해서 리스폰스 텍스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 리스폰스 텍스트만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이에 해당하는 제스처들을 생성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이 부분이 모션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도에서 이 텍스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에 대한 처리들을 해서 리스폰스를 생성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 텍스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응에 대한 모션도 생성을 해서 같이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대한 시도로 그 디스인탱글먼트라는 인베딩 공간을 찾아서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게 되고 그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지금 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에 관련된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모션 클립 익스포즈 휴먼 모션 제너레이션 투 클립 스페이스라는 논문이 되게 되고 이 본 논문은 유러피안 컨퍼런스 온 컴퓨터 비전의 2022년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션 클립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면은 이 모션 클립 주체는 이 모션에 대해서 조인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베딩을 통해서 이 인베딩 스페이스를 찾아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인베딩 스페이스를 직접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 클립 스페이스를 이용을 하여서 이 클립 스페이스 인베딩 공간으로 모션을 투영을 하여서 같이 사용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관련된 백그라운드로 지난번에도 발표를 해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 이 클립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클립 같은 경우는 컨트래스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의 약자로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부분으로 이 텍스트들과 이미지들이 존재를 하면은 이 텍스트들과 이미지들을 인코더를 통해서 인베딩을 해주어서 같이 보다 가까운 서로 연관된 이미지들과 텍스트들이 가까운 공간으로 매핑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되고 이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모션 클립은 이 이미지와 텍스트들이 같이 인베딩이 돼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끼리 가까이 존재를 하게 되는 그런 스페이스에 이 모션을 추가를 해서 이미지, 모션, 텍스트 세 개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수록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모션 클립의 목표가 되게 됩니다. 즉 모션 클립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3D 휴먼 모션 오토 인코더가 되게 되고 즉 포즈를 오토 인코더 방식을 통해서 레이턴트를 찾는데 이 레이턴트를 앞에서 말씀드린 이 클립 스페이스에 매핑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딕스 인탱글먼트 하고 그 시멘틱에 대한 정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위에 앞에 있는 이 클립의 공간을 사용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션 클립을 이러한 클립 공간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얻게 되는데 그 효과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클립에 대한 클립 매니폴드에 대한 이 클립의 인베딩을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용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이 클립에 존재하는 이 시멘틱 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클립 이미지 공간과 텍스트 공간이 존재를 한다면은 이 모션을 오토엔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를 찾는데 이 레이턴트를 이 클립의 공간에 가까운 형태로 텍스트와 이미지랑 좀 더 연관돼서 가까운 위치에 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메소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션 클립의 목적은 이 모션 레프레젠테이션을 찾는 과정인데 이 모션 레프레젠테이션을 시멘틱하고 좀 더 디스인탱글먼트한 방식으로 러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모션 클립의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션 클립은 크게 투 스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단순히 이 매핑으로 레프레젠테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다시 원본으로 복원을 하는
다시 원본의 모션으로 복원을 하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조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이 인코더와 디코더의 존재인 오토인코더의 방식을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을 이용을 하여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 모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클립의 공간으로 이 조인트들을 매핑을 하는 것이 이 모션 클립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모델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이용을 하는 방식이 되게 되고, 이 인코더는 각각의 실제 오리지널 포즈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포즈들의 시퀀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시퀀스들을 통해서 레이텐트 벡터를 뽑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되고, 이 디코더의 부분에서는 이 레이텐트를 받아와서 이 모션 원본의 오리지널에 가까운 원본을 예측을 오리지널 포즈에 가까운 부분을 프레딕트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TP 포즈들이 각각에 들어오게 돼서 이 포즈들로부터 이 레이텐트 벡터 G를 생성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되고, 이 G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클립 이미지의 텍스트와 이미지와 가까운 형태에 가도록 이 G를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코더 부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 G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G들을 대해서 다시 디코더로 입력을 하여서 다시 원본의 오리지널 포즈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프레딕트를 예측값을 생성하는 것이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목적이 되게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모션에 대한 로스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리지널 포즈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오리지널 포즈들뿐만 아니라 이 모션 포즈들의 예측값에 대해서 이 둘 사이 차이를 줄이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 차이가 포즈의 이전 단계와 현재 단계의 차이, 그리고 예측된 포즈의 이전 단계와 현재 단계의 차이, 이 포즈에 대해서도 지난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중요성 중에 하나가 어떤 연속성이나 이 변화 정도도 좀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에 추가를 하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목적은 어떤 오토 인코더의 성능에서 오토 인코더를 거치고 나서 다시 원본 값으로 복원을 했을 때 이 복원 값이 오리지널 값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게 하는 일반적인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와 이미지와 관련된 로스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즉, 현재 이 포즈들이 텍스트랑 포즈랑 페어로 존재를 하게 되고, 이 각각의 또 클립에는 더 큰 공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클립에 있는 텍스트랑 이미지 공간은 그대로 원본의 클립 스페이스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즉, 각각의 텍스트와 이미지들에 대해서 클립 공간의 인베딩 값을 뽑아내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 되게 되고, 이 각각의 텍스트 값을 넣어서 뽑아낸 인베딩과 이 텍스트랑 매칭되는 이미지를 넣어서 뽑아낸 인베딩 값들이 존재를 하고, 이 나온 이 레이텐트 값과 이 모션에 대한 레이텐트 값과 텍스트의 레이텐트 값을 비교를 한 코사인 시뮬리티를 이용을 하여서 비교를 해주는 부분이 이 L 텍스트 부분이 되게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와 현재 이 모션에 대한 레이텐트 값과 이미지의 레이텐트 값을 코사인 시뮬리티를 계산을 하여서 이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깝게 하도록 하는 부분이 이 L 이미지 부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로스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로스 부분에서는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텍스트에 대해서 가까이 하게 하는 텍스트와 차이를 적게 하는 로스, 그리고 이미지와도 적게 하는 로스를 함으로써 이 모션의 레이텐트 벡터에 대해 해당하는 이 G포즈가 이 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지도록 하면서 그와 동시에 원본 값에 대해서 복원을 하는 것까지 수행을 하도록 이 로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으로 오토 인코더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쯤에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러면 텍스트에서 모션으로 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선은 현재 이 모션 클립에 대한 부분은 오토 인코더의 구조를 띠게 되는데, 즉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현재 이 오토 인코더에서는 텍스트가 들어오는 부분이 따로 존재를 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퍼런스 할 단계를 보시면은 이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를 이용을 해줌으로써 그 부분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텍스트를 이 기존의 이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을 하여서 이 클립의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키고, 그 매핑시킨 값을 토대로 모션의 클립의 디코더를 통해서 모션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인퍼런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즉 기존에 있던 클립 텍스트의 인코더, 그리고 현재 학습을 한 모션 클립에서 이 뒤에 디코더 부분을 이용을 하여서 이 모션 제너레이션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현재도 예시를 보시면은 우사인 볼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우사인 볼트에 대해서 텍스트 인코더 수행을 하고, 그 인코더에서 모션 클립 값 디코더를 통해서 어떤 포즈를 생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는 이에 관련해서 다른 인코더들이나 디코더들을 이용을 하여서
그 좀 더 다른 분야에 대해서 그 응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다양한 모션에 대해서 이 모션에 대해서 조합을 하여서 새로운 모션을 생성하는 것 역시 할 수 있게 되는데,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걷고 있는 워킹에 대한 포즈와 물을 마시고 있는 드링킹에 대한 포즈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포즈에서 달리면서 물을 마신다라는 포즈를 생성하고자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좀 더 인탱글먼트한 스페이스를 가진 형태에서는 이를 어떻게 구분을 할지, 어떻게 생성을 할지, 어떻게 조작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난감해지게 되는데, 지금 이 모션 클립 인코더에 대해서 이 응용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포즈들을 인베딩으로 하게 되고, 이 둘을 더함으로써 모션을 생성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달리면서 물을 마시는 포즈를 생성을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또 다른 예시를 보시면 이제 워킹이랑 드링킹이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서 현재 보시면은 이 드링킹도 자세히 따져보면은 서서 물을 마신다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단순히 서 있는 자세를 빼주게 되면은 결국에 물만 남는다, 손만 움직이는 부분이 남게 되고, 이 손을 움직이는 부분과 워킹을 결합을 함으로써 어떤 걸어가면서 물을 마시는 형태로 포즈를 조작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장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클립 스페이스 공간을 이용을 하여서 인탱글먼트랑 시멘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예시도 보시면은 기존에는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물을 마시는 자세에서 또다시 이 서 있는 자세를 빼서 단순히 이 팔만 물을 마시는 포즈만 가져와서 이 앉은 채로 드링킹을 하는 자세로 이러한 방식으로 포즈들을 조작을 하여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응용 분야로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다음 응용 분야는 액션 레코그니션에 대한 분야로, 이 포즈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포즈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 포즈에서 어떤 이 조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액션 레코그니션 페어를 만들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 현재 이 클립 스페이스랑 모션 클립 인코더랑 두 개를 같이 적용을 함으로써 이 액션 레코그니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포즈들이 존재를 하면은 포즈를 모션 클립 인코더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 클립 스페이스에 모션이 추가된 형태에서 이 모션의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액션들에 대해서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들 역시 레이턴트 값으로 변환이 되게 되고, 이 각각의 액션들의 레이턴트 값과 이 모션으로 인코딩을 통해서 나온 레이턴트 값들 사이에 이 디스턴스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것에 대해서 찾아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시에서도 보시면은 이 워크, 런, 점프, 댄스와 같은 여러 가지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워크를 통해서 프레딕트 워크 값을 제대로 뽑아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액션 리코그니션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기타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하여서 가장 첫 번째 무조건 정답만 판별을 하는 원 애큐러시 부분과 5개까지 후보를 해서 하는 탑5 애큐러시 부분에서 모션 클립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기존의 모션을 이 공간에 추가를 하여서 이 기존에 있던 클립 인코더들과 이 모션 클립의 인코더 디코더들을 응용을 하여서 다양한 이 어플리케이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션 클립은 모션 오토엔코더가 되게 되는데, 단순히 오토엔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레이턴트 값을 클립에 있는 스페이스로 적용을 하여서 이 클립의 논리지들을 대해서 습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모션 클립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앞에 인퍼런스 같은 경우도 보셨듯이 이 클립 공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 클립 공간은 기존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모션에 대한 도메인에 대해서 어떠한 첨부가 된 것도 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나온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걷는 부분에서 드링킹을 추가를 하는 부분과 같이 어떤 시멘틱과 디스인탱글먼트가 적용이 되어서 이 모션을 조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좀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포머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 정렬을 할 때 인코더 의미상 유사한 샘플들이 서로 더 가깝게 하고, 각각 비슷한 텍스트들이 가까운 위치에 하는 것과 같이 이 모션들도 비슷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이 모션들 사이에서도 좀 더 의미상의 유사한 샘플들이 좀 더 가까이 있게 하도록 하는 효과들도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이 클립들의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와 이 모션들의 모션 클립의 인코더 디코더를 이용을 하여서 액션 레코그니션이나 아니면은 그 제스처 에디팅을 하는 부분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클립들에 대해서 조작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다양한 사례로 응용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사항이나 조언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면